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5년 해경과목 문제도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33번부터 36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들 문제 중에 36번에 뭐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 직장 협의에 관련된 건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수준 정도까지만 봐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부 문제이다 보니 좀 까다로운 법령으로 킬러 문제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6번은 아주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대신 33번, 34번, 35번은 다 우리 일반행정직에서도 많이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잘 판단하면서 볼게요. 자, 33번입니다. 정책 참여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딱 봐도 밑에 있는 선지를 봐도 알겠지만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빈칸입니다. 자, 기업부터 가볼게요. 관료, 의원, 기업가, 학자, 언론인, 다양한 주체들이 특정 영역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해서 의사소통합니다. 여기 있는 사례 가지고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이거는 누구나 어떠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도 모호하고 개방성도 높고 이거는 전형적인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슈 네트워크 들어가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정책 결정에 필요한 이게 포인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료, 전문가, 학자. 이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이해를 공유하고 생산적, 협력적, 서로 간에 윈윈이고 협조가 가능하죠. 그런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행정기관의 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특정 영역의 정책 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당연히 하위 정부 모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하위 정부 모형.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건 현재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4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조직의 구성 원리입니다. 네, 고전적인 조직 이론들이 강조했었던 조직의 원리고요. 원리들에 대한 표현 하나하나 잘 알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직의 구성 원리예요. 1번입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란 상관, 감독자,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부하의 숫자가 한정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2번 전문화는 네, 분업이죠. 우리가 보통 업무를 종류별, 성질별로 구분해서 세분화시키게 되면 분업을 통한 능률 향상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구성화의 원리, 부처를 편성하는 원리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한 업무들을 묶어서 하위 부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3번, 구성화의 원리, 맞는 선지고요. 명령 통일이란 명령이 통일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부하와 한 사람의 상관이 명령권자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부하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원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건 그건 아닙니다.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행동의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집단적인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 이거는 조정의 원리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명령 통일의 원리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34번에 그래서 틀린 선지, 옳지 않은 선지는 4번 됩니다. 자, 우리는 35번으로 들어갈게요. 다음 중 특수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선발한 사람들로 구성한 팀. 그래서 과업이 완수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특수한 과업. 특수한 과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태스크포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태스크포스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정답이 되는 건 1번. 뭐 이거는 더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보통 여기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둘 다 팀제, 수평 조직에 해당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3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36번 가볼까요?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딱히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했었던 문제들은 아니어서요.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는 걸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 단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은 보셔야 합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요거는 맞는 선지니까. 그래서 여기에만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황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제가 좀 진한 색깔 쳐보고 싶었는데 이러니까 또 눈 아프다고 네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냥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눈이 안 아플 만한 색깔로 한번 해봤습니다. 노조에 전임하는 공무원 있죠. 네, 노조 전임자.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들이 무급휴직을 받습니다. 무급휴직을 받을 때 급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현재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맞는 선지고요. 2번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에 대한 내용들보다 이 법령이나 조례나 예산과 같은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내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의 조약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3번입니다.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사하는 정책 결정 혹은 임용권, 그래서 기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사항,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근무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셔야 하고요. 4번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 2021년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2022년에 개정이 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되었다. 요거여서 지금 보시는 4번은 뭐 그렇게 열심히 보실 거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내용 정말 딱 두 개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1번에 해당하는 내용, 3번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개만 딱 보시면 36번에서 더 건져갈 거 없다는 거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내용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마시자는 거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해경 간부 문제는 딱 한 번. 네 문제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해서 해경 간부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국회직 8급 올해 출제가 된 문제들 들어갈 거니까 힘 조금만 더 내주세요. 이제 타진열 문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